타이레놀이 2,500원이면 믿으시겠어요? 약국에 장바구니가 생겼습니다. 이젠 약도 고르고 담아서 쇼핑합니다. 요즘 약국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작은 공간, 깔끔한 진열대, 그리고 약사님이 조용히 약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 아마 대부분 비슷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전통적인 이미지를 깨는 새로운 약국 모델이 바로 창고형 약국입니다. 약국에서 직접 약을 고르고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까지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약국의 개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의 한 약국이 문을 열자 첫 주말에만 2,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곳엔 장바구니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 약을 진열대에서 직접 고르고 가격을 비교하는 소비자들, 마치 마트 같지만 이곳은 엄연히 약국입니다. 이름하여 창고형 약국. 지금 조용히 약국 시장의 판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창고형 마트처럼 넓은 매장, 수많은 일반 의약품을 셀프 장바구니에 담고 계산대에서 결제하는 방식, 심지어 일반 약국보다 가격도 저렴하다는 입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하지만 이 창고형 약국 정말 괜찮은 걸까요? 소비자에게 좋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약물 오남용과 지역 약국의 위기를 불러올 새로운 문제일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창고형 약국의 등장 배경부터 장단점, 각계 반응과 향후 발전 방향까지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약국 비즈니스의 미래에 대한 흥미롭고도 중요한 질문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창고형 약국이 무엇인지 정확히 정의해보겠습니다. 창고형 약국이란 기존 약국보다 훨씬 넓은 공간에서 다양한 일반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등을 대량으로 진열 판매하는 대형 약국 형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메가팩토리 약국입니다. 메가팩토리 약국 매장 면적은 약 140평입니다. 이 공간에는 2,500개 이상의 품목이 진열되어 있으며 고객들은 쇼핑카트를 이용해 직접 제품을 선택하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러한 창고형 약국은 기존 약국과는 다른 쇼핑 경험을 제공하며 특히 건강기능식품, 일반 의약품, 반려동물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제품은 창고형 마트처럼 카트에 담을 수 있으며 진열대 위에는 가격표와 효능 요약 안내문이 붙어있죠. 일반 약국처럼 약사와의 상담도 가능하지만 구매 과정이 훨씬 자유롭고 자율적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 약국이 도매가 수준의 판매를 강조하며 일부 제품은 일반 약국보다 1,000원 이상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타이레놀 10정짜리 제품이 2,500원, 다른 약국에선 3,500원에서 4,000원이죠.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마트형 쇼핑 방식과 더 싸게, 더 많이 한 번에 라는 구매 트렌드를 약국에 도입한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창고형 약국이 왜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창고형 약국이라는 새로운 모델은 왜 지금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싸게 파는 약국이 아니라 한국 유통구조, 소비자 인식 변화, 그리고 약국 업계의 변화까지 복합적인 요인이 얽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자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가격에 민감합니다. 물가 상승, 경기 불안,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위생건강 제품 수요 급증까지 가계 지출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심리가 뚜렷해졌죠. 예를 들어 같은 타이레놀이라도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고 온라인으로는 의약품 구매가 금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약값도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니즈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틈을 창고형 약국이 파고든 것입니다. 두 번째, 유통구조의 비효율성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도매상 약국 소비자 순으로 유통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매 마진, 물류비, 소량 발주 등으로 약국들이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기가 어렵죠. 창고형 약국은 이러한 비효율성을 역이용합니다. 대량 구매 후 재고를 보유하고 빠르게 회전시키는 구조로 도매 단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합니다. 대형 할인마트처럼 규모의 경제를 약국에 적용한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소비자의 쇼핑 패턴 변화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은 쇼핑에서 편리함과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트나 올리브영처럼 매장을 둘러보며 직접 고르고 비교하는 걸 선호하죠. 약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약은 뭐지? 비슷한 제품이 있나? 하며 고를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정보 탐색이고 경험 소비입니다. 기존 약국은 좁은 공간, 짧은 상담 시간, 제약이 많은 구조였기에 직접 고르는 약국을 원하는 수요가 생겨났던 것이죠. 네 번째, 글로벌 약국 모델에 영향을 줄 수 있죠. 미국에는 CVS, 월그린, 일본에는 마츠모토 키요시 같은 대형 드러그스토어가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식품, 화장품, 생필품까지 함께 판매하며 헬스앤드라이프 스타일 플랫폼 역할을 하죠. 한국에서는 약사법상 일반 약도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하지만 이러한 해외 모델을 참고해 유사한 형태의 진화형 약국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직접 고를 수 있는 약국에 대한 경험이 낯설지 않기에 창고형 약국이 빠르게 주목받게 된 것이죠. 이렇게 보면 창고형 약국은 단지 큰 약국이 아닙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유통혁신, 공간 효율성,
글로벌 트렌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유통 혁신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형태가 정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일까요? 이제 다음 장에서 창고형 약국이 실제로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지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와 약국 업계에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직관적인 장점은 바로 가격입니다. 실제로 SNS와 블로그 후기를 보면 타이레놀 10정이 2,500원, 마데카솔 3,000원대, 심지어 이부프로펜 연고가 2,000원 저렴했다는 후기가 쏟아집니다. 이는 기존 약국보다 평균 30% 이상 저렴한 수준이죠. 왜 가능할까요? 창고형 약국은 대량 매입을 통한 공급 단가 절감, 그리고 공간 효율성 극대화로 인한 고정비 절감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약국이 못하던 가격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같은 약인데 10,000원 넘게 차이 나서 놀랐어요? 둘째,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 약국은 약사가 처방해주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반면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가 직접 진열된 약을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능동적인 소비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약 코너만 하더라도 한쪽 벽면에 다양한 브랜드의 해열제, 종합감기약, 목캔디, 호흡기 보조 제품까지 진열되어 있어 효능 성분 가격을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제품 옆에는 간단한 요약 설명 라벨도 붙어 있어 정보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감기약도 종류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설명표 보면서 고르니까 공부하는 기분도 들고요. 셋째, 쇼핑하듯 약을 구매할 수 있는 편의성이 장점입니다. 창고형 약국의 운영 방식은 마치 대형 마트처럼 카트를 끌고 다니며 쇼핑하는 구조입니다. 이전엔 약국 가는 일이 왠지 번거롭고 딱딱한 느낌이었다면 이젠 마트처럼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필요한 건강 관련 제품을 한 번에 구매할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약국 내에는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위생용품, 헬스보조제 등도 함께 진열돼 있어 헬스케어 마켓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시간 절약, 동선 효율성, 비교 선택, 이 모든 것이 소비자 중심의 편의성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넷째, 약사 상담이 동시에 병행되기 때문에 단순 셀프 약국이 아니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단지 직접 고르는 자율 약국이라면 위험 요소도 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은 약사와의 상담 기능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진열대 근처 또는 계산대 앞에 약사 인력이 상주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약의 효능, 복용 시 주의사항을 물어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약을 고른 후 계산대에서 이 약을 감기 기운 있을 때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으면 약사가 직접 복용 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해줍니다. 이렇게 보면 창고형 약국은 단지 약국마트가 아니라 정보 제공자율 선택 전문 상담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창고형 약국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측면에서 기존 약국이 주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가격 경쟁력, 소비자 선택권 확대, 쇼핑형 편의성, 약사 상담 병행 가능성. 하지만 과연 이렇게 좋은 면만 있는 걸까요? 이제 모든 구조에는 그림자가 있듯 창고형 약국의 단점과 위험 요소도 함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는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에게 주는 여러 긍정적인 가치들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모든 혁신에는 그에 따르는 그림자가 있기 창고형 약국 역시 제도적 한계, 소비자 안전, 약국 생태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단점들을 4가지 측면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약물 오남용 위험을 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소비자 스스로 약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판단에 따른 약물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약국은 소비자가 증상을 말하면 약사가 복약 지도를 통해 적절한 약을 안내했지만 창고형 약국에서는 소비자가 혼자 판단하고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특히 약물 간 상호작용, 고혈압 당뇨 환자의 약 선택, 어린이 및 노약자의 복약 위험 등과 관련된 부작용 우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약을 쇼핑하듯 고르다 보면 내가 의사도 아닌데 위험한 조합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둘째, 사재기 및 유통 질서, 혼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이 대량 매입으로 가격 경쟁력을 얻는 구조는 일부 약국이 공급 물량을 독점하거나 매점 매석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인기 일반 이 약품이 도매가에서 품절되는 경우가 늘었다는 약사들의 불만도 나오고 있죠. 이는 결국 약품 유통의 공정성, 전국 약국 간의 균형을 깨뜨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약사법상 일반 이 약품은 소매용 소분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데 창고형 약국이 사실상 유사 소분 판매 구조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셋째, 지역 약국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논쟁은 기존 동네 약국의 생존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동네 약국들은 지역 밀착형 상담, 의료기관 옆 접근성, 노인고령층 대상 맞춤 복약 안내 등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창고형 약국이 유입을 잠식하게 되면 이러한 1차 약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약사계의 주장입니다. 동네 약국이 다 사라지고 마트형 약국만 남는다면 노인분들이 약 사기 더 힘들어집니다. 또한 약국 운영에 필요한 임대료,
인건비 부담은 창고형 약국처럼 규모화되지 못하는 소형 약국에게는 치명적인 경쟁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제도적 공백과 규제 논란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행 약사법은 창고형 약국과 같은 운영 형태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법의 그레이존에 가까운 상태인 것이죠. 예를 들어 약국 내 판매 방식에 대한 최소 진열 기준, 약사와 소비자 간 상담 거리, 복약 지도의 실효성 등에 대한 세부 규정이 부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창고형 약국의 운영 형태가 법적으로 위반 소지는 없지만 유사 사례가 증가하면 규제 방향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약사단체는 이대로 방치하면 약국의 상업화와 대형화가 걷잡을 수 없어진다며 법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창고형 약국은 단순한 유통 모델의 변화가 아닌 소비자 안전과 약국 생태계, 그리고 제도적 정비 문제까지 포함한 복합적 이슈입니다. 장점이 뚜렷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제도적 보완과 이해관계 조율이 절실한 시점이죠.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각 이해 당사자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는 정부, 약사계, 소비자 단체 각각의 시선을 통해 이 이슈를 입체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창고형 약국이라는 새로운 모델은 소비자에게는 선택권의 확대지만 약사에게는 영업권의 침해일 수 있습니다. 정부에게는 규제의 사각지대, 유통업계에겐 새로운 시장이 되기도 하죠. 이처럼 창고형 약국을 바라보는 시선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 장에서는 세 가지 주요 이해 당사자, 약사단체, 정부, 소비자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약사단체입니다. 약사단체의 반발은 상당히 강경합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창고형 약국 대응 TF를 출범시키며 공식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약 판매를 통한 무차별 가격 경쟁, 약물 오남용 가능성 증가, 대규모 자본 유입으로 인한 약국 생태계 파괴, 특히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국은 약사가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복약 지도를 하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창고형 약국은 실질적으로 소매 매장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건 약국이 아닙니다. 약을 진열대에서 고르는 마트죠. 약사 면허가 장식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형태가 일단 정착되면 대기업 자본이 유입되며 프랜차이즈형 창고 약국이 등장할 것이란 우려도 큽니다. 둘째, 정부 및 보건당국 입장에서는 창고형 약국이 명확한 법 위반은 없으나 주의 깊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식 입장에서 현재까지는 약사법을 명확히 위반한 정황은 없지만 동일 형태의 약국이 다수 등장할 경우 제도적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현행법상 허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운영 중이지만 예외가 관행이 되지 않도록 선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형태가 등장한 만큼 법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입장에서도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규제보다는 균형 잡힌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읽힙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측면입니다. 가격도 좋고 내가 직접 고를 수 있어서 편리해요. 소비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쇼츠, SNS 후기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견이 많습니다. 가격이 저렴해서 너무 좋다. 약을 마트처럼 고를 수 있어 편하다. 약사님도 계산대에서 설명해주니까 불편함 없다. 동네 약국보다 친절하다. 특히 2040대 여성 소비자층은 올리브영, 마켓컬리 등에서 이미 셀프 선택 구매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창고형 약국의 이용 방식이 전혀 낯설지 않다고 말합니다. 또한 노년층 역시 자주 먹는 약이 싸서 좋다. 멀리서라도 한 번에 많이 사러 간다는 후기들이 확인됩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약의 정보를 혼자 이해하긴 어렵다. 선택이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는 의견도 있어 정보 안내 방식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처럼 창고형 약국을 바라보는 관점은 혁신과 위협, 기회와 혼란 사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약사들은 직업 정체성과 생계 위협을 이야기하고 정부는 제도적 균형과 소비자 보호를 고민하며 소비자는 더 편하고 저렴한 선택을 반기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이 변화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의 창고형 약국 비즈니스 모델은 한국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에는 이미 대형 드러그스토어, 헬스앤드웰니스 리테일이라는 개념으로 이와 유사한 구조의 약국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대표적인 해외 사례를 통해 창고형 약국의 진화 가능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의 CVS나 월그린은 의약품은 물론 건강보조제, 식료품, 화장품, 심지어 생활용품까지 판매하는 폭합 리테일 플랫폼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제품만 파는 곳이 아닙니다. 백신 접종, 혈압혈당 체크, 전문 약사 상담, 건강검진 예약까지 가능한 1차 의료 거점 역할을 하고 있죠. 또한 자체 앱을 통해 복약 알림, 전자처방 관리, 상담 예약 등도 연동되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국 드러그스토어는 더 이상 약국이 아닙니다. 헬스케어의 입구, 건강 플랫폼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의 대표적인 드러그스토어인 마츠모토 키요시, 스루아 등도 약뷰티 헬스 개념을 융합해 주부, 직장인, 관광객 등
다양한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 약은 물론 기능성 화장품, 건강식품, 개인 위생용품까지 판매하며 가격 경쟁력도 매우 높습니다. 특히 마츠모토 키요시는 매장 안에 약사 복수상주, 외국어 대응 가능, 브랜드 PB 제품 개발까지 하고 있어 라이프스타일 약국의 정점에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자, 그럼 질문이 생기죠. 한국의 창고형 약국과 해외 모델은 어떻게 다를까?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법적 규제입니다. 한국 일반 이 약품은 오직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 미국, 일본 일반 약은 마트 편의점에서도 판매 가능 등급에 즉 한국은 유통 자체가 약사 중심 폐쇄적 구조로 설계돼 있어 창고형 약국이 유일하게 합법적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외는 디지털 헬스케어와 리테일 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만 한국은 아직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약국의 미래는 단순히 약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건강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창고형 약국은 그 첫 걸음일 뿐 더 넓은 가능성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어떤 방향으로 창고형 약국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창고형 약국이 가진 기회와 위험, 혁신과 논란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이 남죠. 이 비즈니스 모델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제도화하고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까? 이 장에서는 창고형 약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4가지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첫째, 약사 전문성 강화입니다. 창고형 약국이 단순히 진열대만 늘리고 약을 고르는 쇼핑 공간으로만 머문다면 기존 유통점과 다를 게 없겠죠.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전문성과 안전성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진열대 제품별 QR코드 복약 정보 제공, 계산 대상단 부스에서 복약 지도 이력기록, 약사 인력 비율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즉 창고형이라고 해서 약사가 구색이 되어선 안 됩니다. 오히려 고객 상담의 밀도를 높이고 약사의 전문성을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약물 오남용 방지 시스템 구축입니다. 창고형 약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약물 남용 및 부작용입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기술 기반의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개인 건강정보 기반 복약 알림 앱과 연동, 2개 이상 중복 구매 시 경고창 표시, 장바구니 결제 시 AI 기반 약물 상호작용 안내. 이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 사이에선 이러한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으며 창고형 약국이 이를 먼저 도입하는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형화보다 똑똑한 시스템 도입이 먼저입니다. 셋째, 유통 질서 조정 및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창고형 약국은 법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명확한 규제 없이는 시장이 왜곡될 수 있죠. 다음과 같은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대형 약국에 대한 운영 기준 명문화, 약국 간 도매 매입 단가 투명성 강화, 사재기 방지를 위한 약품 재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복약 이력 관리 협약 추진, 즉 창고형 약국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만드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발전 방향은 창고형 약국이 단순 판매 공간을 넘어 생활 건강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확장이 가능하죠.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체험 공간, 간단한 건강 측정 혈압혈 당체지방 측정기 비치, 예약형 전문 약사 상담 부스, 배송 픽업 서비스, 모바일 전자처방 연동. 즉 앞으로의 창고형 약국은 약 파는 창고가 아니라 약사 중심의 건강 라이프스타일 허브로 진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고형 약국은 분명 소비자가 원하는 혁신입니다. 하지만 아무 규칙 없이 시장에 맡긴다면 또 다른 의료 혼란과 약국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혁신은 필요하되 설계된 혁신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가져야 합니다. 약사의 전문성, 소비자의 안전, 유통의 공정성, 시스템의 효율성, 이 4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창고형 약국이 진짜 약국의 미래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지금까지 창고형 약국이라는 새로운 약국 비즈니스 모델을 다양한 각도에서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것이 단지 싼 약국이 아니라 유통 구조의 변화이며 소비자 인식의 진화이며 약사 제도의 시험대라는 점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창고형 약국은 분명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진화할 수 있는 유통 헬스케어 플랫폼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존 약국 생태계의 균열, 약물 오남용의 우려, 규제 공백이라는 리스크도 함께 동반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이런 것입니다. 창고형 약국이 기존 약국과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소비자의 선택권과 의료 안전의 균형은 어떻게 설계해야 할까? 창고형 약국이 플랫폼으로 진화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대한민국 약국 시장은 지금 정체된 전통 모델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패러다임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변화의 방향과 원칙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소비자 중심, 약사 전문성 강화, 제도적 조화,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와의 융합, 이 4축이 잘 설계될 때 창고형 약국은 단순한 유행을 넘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미래 약국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변화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피즈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